오늘은 인덕션 챕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여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복습을 할 게 좀 있어요. 그 베이식스 챕터에서 이 마이너스 정의에 대한 건데, 원래 마이너스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했죠. 이런 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매치를 할 때 n과 m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매치시키는 거죠. 이 콤마를 이용해 가지고. 그런데 이 콤마를 사용하지 않고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길어요. 여기 나와 있죠. 마이너스 프라임이라고 정의해 봤습니다. 먼저 n 하나에 대해서만 매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n이 sn 프라임에 매치되는 경우에는 다시 또 두 번째 변수인 m을 이런 데다가 매치를 시키는 겁니다.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잘 알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이 redex라고 하는 개념이에요. redex. 사전에는 안 나오는 단어죠. 찾아볼까요? 먼저 요리로 가야 됩니다. fn applied twice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습니다. 먼저 이 theorem을 볼까요? identity function applied twice. identity function이라는 게 이런 거죠. fx equal x. 그러니까 입력 인수가 그대로 리턴되는 그런 함수를 이제 identity function이라고 그러죠. 이걸 두 번 apply 하면 뭐가 되겠느냐? 별거 없죠. 두 번 apply 하면은 B에다가 F를 한 번, 두 번 어플라이 했더니만 다시 B가 되겠죠, 당연히. 근데 이걸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H를 이용해서 이 goal prep을 rewrite 하는 건데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 F가 두 군데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이 F가 첫 번째 F에 매치되는가 혹은 두 번째 F에 매치되는가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나 결과는 같습니다. 어떻게 같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. FB equal B가 나옵니다. 이건 뭐 생각해 보시면 알 거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. 여기다 더블 프라임을 써줬죠. 여기까지 와보겠습니다. 지금 이 상태입니다. 여기서 fx가 sx라고 제가 써봤어요. 그러면 이 f가 첫 번째일 때와 두 번째일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. 여기를 볼까요? 자, h는 fx equal sx입니다. 쉽게 생각하면은 f를 대문자 s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맞죠? 그러니까 이 f를 첫 번째 f에 매치시킨다면은 당연히 이 좌변은 sfn이 되죠. 왜냐하면은 이 f가 대문자 s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. 그런데 만일 이 f를 이 두 번째 f에 매치시킨다면은 여기가 대문자 s로 바뀌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.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좌변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한 번 더 리라이트를 해준다면 그러면 마찬가지가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때는 이 매치될 게 요 F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S로 바뀔 것이고 두 번째 경우에도 매치될 것이 요 F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S가 돼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마찬가지로 이 좌변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. 결국은 여기서 리플렉시비티가 통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두 경로 중에 어떤 것이 선택될 것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죠. 조금 빼주고 실행하면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 거죠. 그러니까 SFN이 됐죠. SFN 첫 번째 결과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갖다가 outermost, leftmost redex가 먼저 환원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여기서 outermost, leftmost가 무슨 의미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 redx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때 어떤 정해진 순서가 있다. 그것만 알면 될 것이고 그 중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런 redx로 지정을 하고 싶다면은 그건 어떻게 하느냐? 그거는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면 복습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인덕션으로 넘어가죠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라인 8번 From LF require export basics가 실행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잘 됐죠. 이 부분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여기서 에러가 나고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설명이 있죠. 여기입니다. 여기
basics view를 컴파일하여 뭐를 얻기, from lf require export basics, 여기죠. 딱 요거죠.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 강의 동영상 3번에 있으니까 혹시 안 해놓으셨다면은 여기 설명을 따라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도록 해놓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예를 볼까요? n 더하기 0 이퀄 n을 보여야 되는데 이때 simple를 하면은 작동을 안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덧셈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. 그래서 첫 번째 인수가 0에 매치되거나 혹은 SP에 매치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인수가 n이거든요.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죠. 여기서 이 struct n이라고 하는 게 있죠. 이 부분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n에 대한 structural induction을 한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디에 대한 인덕션이냐 그거를 말해주는 건데 이렇게 변수가 몇 개 안 되고 간단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요. 아주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요거를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당분간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이 0 또는 s 뭐에 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destruct를 쓰면 될 게 아니냐. 여기 있죠. destruct. 여기까지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죠? 왜냐하면 첫 번째 인수가 여기서는 0이고 여기서는 SN'이니까 이 덧셈의 정의에서 첫 번째 인수와 매치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한번 계속 진행해 보면은 첫 번째는 될 겁니다. 0 더하기 0은 0이고 이게 리플렉시비티가 되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이때 심플이 과연 작동을 할 것이냐. 그럼 작동을 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가 SN'이니까 작동을 하죠. 작동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같아야지만 리플렉시비티를 하는데 다르잖아요. 원래 우리가 n 더하기 0 이퀄 n임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그 거울이 n 프라임 더하기 0 이퀄 n 프라임으로 바뀐 겁니다. 그러니까 뭔가 진행이 되긴 됐는데 아까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할까요?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귀납이죠. 인덕션. n보다 n 프라임이 더 숫자가 작기 때문에 n 프라임에 대해서는 더하기 0을 해도 똑같다는 그 사실이 성립을 할 거다. 그것을 우리가 가설로 써먹을 수 있다. 그것이 바로 귀납이죠. 그래서 라인 24의 destruct 대신에 라인 33의 induction을 쓰는 거죠. 결과를 보면은 destruct일 때와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런데 먼저 n equal 0인 경우에는 뭐 reflexivity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경우에는 심플이 되죠.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런데 이때 아까 안 보이던 것이 나타났습니다. IHN'이라고 나타났죠. 여기 보면은 n' 더하기 0이 n'이다. 정확히 우리가 원하던 것이 여기 가설로 나타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rewrite를 해주면 되겠죠. rewrite 해주면은 됐으니까 이제 reflexivity로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. 다시 보겠습니다. destruct와 induction의 차이점은 딱 이겁니다. 이 IHN''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. destruct에서는 없던 것이 induction에서는 존재하죠. IHN''은 induction hypothesis for n''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이 이름은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. 여기 정해놨죠. n', IHN''이라고. 이 구문을 잘 보세요. 여기는 n''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equation, EQN, 그 다음에 equation의 이름을 써줬는데 여기서는 EQN 이 부분이 없죠. 그 대신에 이 귀납가설 IHN''이 이 대괄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 인덕션을 이용한 증명 하나 더 보도록 하죠. n 빼기 n은 0이다 이런 얘기죠. 실행을 해보면 인트로 해주고 인덕션 해주고 그 다음에 n equal 0인 경우고 그러면 당연히 심플이 될 것이고 reflexivity 그 다음에 n이 SN''인 경우에는 이때도 심플이 되죠.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 귀납 가설이랑 똑같죠. 그러니까 rewrite 해주고 reflexivity 해주고 거의 비슷합니다.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인트로 스택틱이 이게 사실은 redundant 하대요.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. 여기에 인트로스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? 그러면 정말 필요 없는지 확인해 볼까요? 이렇게. 이 상태입니다. 여기를 보세요. goal prob이 이건데 이때 인덕션을 실행하는 겁니다. 그럼 똑같죠?
그러니까 인덕션 N 이전에 인트로스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는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. 그 다음에 인덕션을 사용해서 자연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증명하는 것 쭉 보도록 하죠. 여기 보면은 멀트 N 제로라고 이게 스탠더드 라이브러리에 있어요. 우리가 증명한 적이 없는데 체크하면은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. 이렇게 되어 있죠. 0이 n 곱하기 0이다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비슷한 걸 또 연습 문제로 증명을 하네요. n 곱하기 0은 0이다. 똑같은 건데 좌우가 바뀐 거죠. 증명은 뭐 비슷해요. 이게 인트로스 해주고 인덕션 해주고 그다음에 n 이퀄 0인 경우에는 심플 해주고 리플렉티비티, 그다음에 n이 sn 프라임인 경우에는 심플 해주고 리라이트를 해주고 리플렉티비티 이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 것도 역시 스탠더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데 이렇게 원래 정의는 이거죠. definition of plus는 n 더하기 m에서 요 왼쪽 거에 s가 붙었으면은 이 s를 전체에 붙여도 된다. 그러니까 괄호를 치면 되는 거죠. 그런데 플러스 n sm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s가 이 오른쪽 인수에 붙어 있을 때도 s가 전체에 붙어도 된다. 뭐 이런 얘기죠. 이거는 스탠더드 라이브러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증명을 해주네요. 이렇게 뭐 이래도 됩니다. 증명을 보면은 똑같아요. 인트로스 해주고 인덕션, 그 다음에 n 이퀄 0일 때 이렇게 해주고 n 이퀄 sn 프라임 때 이렇게 해주고, 그래서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. 여기까지 똑같죠? 심플 리플렉티비티 뭐 설명할 거 없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교환 법칙이죠.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한데 복잡해봤자 리라이트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거죠. 그러니까 n이 0일 때도 리라이트를 쓴다.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안 하겠습니다. 아주 쉬워요. 그 다음에 이 결합법칙도 똑같죠. 인트로, 인덕션, 심플, 리플렉시비티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. 그 다음은 조금 더 흥미있는 문제를 위해서 W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죠. 그러니까 2배 하는 거죠. 쉽게 말해서. 그래서 0의 2배는 0이다. 그 다음에 sn 프라임의 2배는 n 프라임의 2배에다가 s를 2번 써주면 된다. 뭐 당연한 거고, 증명은 역시 뭐 심플하고 리플렉시비티하고 리라이트 가지고 다 됩니다. 그 다음 문제에서는 이 even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 함수는 베이식스에서 우리가 정의를 했던 거죠. 그래서 프린트 even을 해보죠. 여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짝수일 때는 true, 홀수일 때는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죠. 이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는 n 더하기 1이 짝수라는 것은 그 이전 것이 짝수라는 것의 부정이다 이런 얘기고, 여기 증명은 뭐 똑같은데 다만 여기서 negation b involutive라고 하는 정리를 사용하죠. 이 정리는 negation b라고 하는 함수가 involutive하다, 즉 자기 자신의 역함수이다. 다시 말하면 negation b를 2번 적용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, 이제 그런 얘기고, 증명은 역시 simple과 rewrite와 reflexivity로 끝나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토픽이 proofs within proofs, 증명 안에 있는 증명이다 이런 얘기인데,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서브 고울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게 뭔지는 뭐 예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. n 더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m은 n 곱하기 m이다. 그러니까 요만큼이 그냥 n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건데,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인트로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인덕션이 필요가 없습니다. 이 경우에는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증명해 놓았던 그 정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인덕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. 여기서 assert라고 하는 책략을 사용합니다. 뭘 주장한다는 얘기죠. 여기는 그냥 코멘트고요. 여기 썼습니다. n 더하기 0 더하기 0은 n이라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이걸 증명할 수 있다면 좋겠죠. 왜냐하면 여기가 n이니까 n 곱하기 m은 딱 맞단 말이죠. 그래서 이 프랍을 증명하고자 하는데 이름을 우리가 임의로 h라고 줬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주장하는 프로포지션은 곧 이어서 이 중괄호 속에서 증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assert라고 하는 책략을 사용하면 이렇게 두 개의 고울로 나뉩니다. 첫 번째 고울이 바로 우리가 증명해야 될 이 프로포지션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울은 원래의 고울이죠. 원래 정리의 고울 프롭이 두 번째 고울로 밀려나가는 거죠.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려면 여기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고울은 하나밖에 안 보이죠. 그러니까 우리의 assertion만 여기 보이는 겁니다. 그럼 증명은 n 더하기 0은 0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. 두 번 쓰면 되겠죠. 한 번 쓰고
그럼 0이 하나 사라지고 또 한 번 쓰면 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리플렉스 이러면 된 거죠. 그럼 이게 증명이 되는 순간 h가 위로 올라갑니다. 다시 볼까요? 이 상태인데 증명이 끝나면은 없던 h가 여기 생기죠. 그러니까 이제 rewrite h를 해주면 되죠. 그러니까 n 더하기 0 더하기 0을 n으로 바꿔주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증명이 끝나는 거죠. 보시다시피 assert라고 하는 이 책략은 굉장히 강력하고 편리한데 이것의 구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이그젬플을 준비했습니다. 똑같은 문제예요. 증명하고자 하는 프랍이 똑같죠.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물릿을 썼어요. 근데 이게 사실 맞죠. 왜냐하면 assert를 하는 순간 이렇게 두 개의 서브 고울이 생긴단 말이죠. 그러면 첫 번째 서브 고울은 첫 번째 분릿에서 증명하고 두 번째 서브 고울은 두 번째 분릿에서 증명하고 이게 원칙이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첫 번째 분릿이 여기 딱 있죠. 똑같습니다. 157번 라인은 167번 라인에 있고 158번 라인은 168번 라인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원칙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첫 번째 것만 이 중괄호에서 했고 두 번째 거에 원래 이렇게 중괄호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 assert 책략과 같이 사용할 때는 두 번째 서브 고울에 중괄호를 안 치는 것이 저 흔한 것 같아요. 일종의 관례예요. 이렇게 assert를 사용하는 두 가지 그 구문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. 코멘트가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코멘트를 내가 한번 지워볼게요. 코멘트를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코멘트를 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해 보면은 똑같습니다. 똑같이 되죠. 다시 말해서 165번과 166번 이 두 개의 라인들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. 둘 중에 원하는 형식을 골라서 쓰면 되는 거죠. 그 다음 이그젬플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redx가 여러 개 있을 때 선택하는 그런 문제거든요.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을 해보고요. n 더하기 m 더하기 p 더하기 q는 이건데 여기서 플러스가 3개 있죠. 그러니까 이 교환 법칙을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거거든요. 교환 법칙의 이름은 여기 있는 add underscore com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rewrite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교환 법칙이 n 더하기 m에 적용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교환 법칙이 만일 p 더하기 q에 적용이 된다거나 혹은 이 전체에 적용이 된다거나 그러면 곤란하죠.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?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전체에 적용이 된 거죠. 전체에. 아까 말씀드렸죠. outermost라고 전체에 적용이 됐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. 먼저 인트로스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assert 합니다. n 더하기 m은 m 더하기 n.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죠. 이거 증명하기는 쉽죠. 그냥 addcom을 사용하면 되죠. 그 다음에 reflexivity 된 겁니다.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하면은 원래의 고울은 여기 있는데 h가 생겼어요. 아까 없던 가설 h가 생겼습니다. 그럼 이걸 이용해서 rewrite를 쓰면 되겠죠. 됐죠. 양변이 똑같으니까 이제 reflexivity로 끝맺음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assert 비슷한 걸로 replace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replace를 assert 대신 사용해보자 이런 건데 똑같은 문제죠. 플러스 rearrange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걸 사용하겠습니다. 먼저 인트로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m을 m 더하기 n으로 바꾼다는 겁니다. replace.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잘 보세요. n 더하기 m을 m 더하기 n으로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딱 되죠.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거는 증명이 되네요. reflexivity 가지고. 그래서 여기 reflexivity 여기 했죠. 그럼 됐고. 그 다음에 아까 밀어 놓았던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죠. m 더하기 n이 왜 n 더하기 m이냐?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. rewrite. 그럼 되죠. 네, 끝났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replace를 쓰는 것과 assert를 쓰는 거의 차이는 우리의 assertion을 언제 증명하느냐. 그 순서가 중요한 거죠. assert를 썼을 때는 assertion을 먼저 증명합니다. 191번 라인에서. 그 다음에 원래의 고울 프랍은 그 다음에 증명하죠. 근데 replace를 썼을 때는 원래의 고울 프랍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assertion을 증명합니다. 그렇죠? 그런 순서가 바뀌었다는 차이가 있고
그러면 이것만이 이 두 개의 차이냐, 이것만이 assert와 replace의 차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, replace는 우리의 assertion이 등식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하겠습니다. replace는 우리의 assertion이 등식일 때만 사용할 수 있고, 이 assert는 이 경우에는 등식이었는데 등식이 아닌 다른 풀업이라 할지라도, 다른 등식이 아닌 어떤 다른 형식의 풀업이라 할지라도 asser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196번 라인의 풀업을 증명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assert와 replace가 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assert도 쓰지 않고 replace도 쓰지 않는데 이 rewrite에 뭐를 더 넣죠? with를 쓰죠. with. 볼까요? 일단 인트로스가 됐고, 그 다음에 rewrite를 하면은 한 방에 되죠. 한 방에.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adcom의 내용을 볼까요? 이때는 체크를 쓰면 되죠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n 더하기 m이 m 더하기 n이기 때문에 adcom의 인수는 원래 n과 m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adcom을 그냥 사용하면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. 이 n과 m이 되면 좋은데 n과 m이 pq가 될 수도 있고, 또는 n이 n 더하기 m, m은 p 더하기 q 이렇게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n이 n이고 m이 m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with 구문을 써주면은, 그러면 딱 우리가 원하는 그 redx가 이 adcom에 의해서 rewrite 되는 거죠. 다시 보면은 adcom의 원래 인수가 n과 m이었죠. 그래서 이 경우에 n이 무엇이고 m이 무엇이라고 딱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,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코멘트 아웃 시키고 이거를 되살렸을 때, 그러고 실행을 해보면은 그래도 되거든요. 됐죠?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는 n equal n과 m equal m을 둘 다 지정해 줘야 되는데 하나만 지정해 주면 그 다음에 m은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. 왜냐하면은 n이 되려면은 n이 이거구나. 그러면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고 당연히 두 번째 인수인 m은 이 m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콕에 이런 게 많습니다. 뭐를 이렇게 인수들을 지정해 주는데 그 중에 일부만 지정해 주면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찾는 거죠. 굉장히 편리한 거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인덕션을 이용해서 조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.